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1 3단원 파동과 빛의 세 번째 소단원인 특수상대론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첫 번째 차시로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갈릴레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을 근대 물리학으로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레오는 1632년에 두 우주 체계에 관한 대화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건 역학 시간에 언급했던 새로운 두 과학의 수학적 논증보다 6년 먼저 출판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출판된 바로 다음 해인 1633년에 이 책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옹호했다는 문제로 종교 재판을 받게 된 거죠. 이 책의 서술 방식은 새로운 두 과학이랑 거의 같습니다. 살비아티가 새로운 과학적 이론을 설명하고 심플리치오가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대변하죠. 그리고 사그레도가 객관적 관찰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4일간의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풀어가는데요. 첫째 날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상계와 천상계를 다른 세계로 구분한 전통적인 우주관을 비판했습니다. 태양 흑점도 변화하고 목성에 위성이 존재한다는 관측 결과는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흔드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지구의 자전을 논의합니다. 우리가 매일 관찰하는 천체의 일주 운동을 하늘 전체가 지구 주위를 회전하는 걸로 설명할 건지 아니면 지구가 스스로 회전, 즉 자전 때문인 걸로 설명할 건지를 논의한 겁니다. 그런데 지구가 자전한다면 위에서 떨어뜨린 물체는 직선으로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는 동안 지구가 가버리니까 지구의 움직임에 뒤처져서 떨어져야 한다는 반론이 있었는데 이걸 운동의 상대성으로 설명하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지구의 공전을 포함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 체계를 논의하고 마지막 날에는 조석 현상을 지구 운동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물론 갈릴레오의 조석 이론은 현재는 틀렸고요. 중력 단원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뉴턴이 만유인력을 이용해서 조석 현상을 제대로 설명했죠. 우리는 갈릴레오가 설명했던 운동의 상대성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유명한 배 사고 실험이 등장합니다. 외부를 볼 수 없는 배의 선실 안에서 물방울이 그릇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관찰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 배가 정지해 있다면 물방울이 자유낙하하면서 그릇 안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가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한다면, 현대식으로 등속도 운동한다면 물방울이 어떻게 떨어질 거냐는 질문으로 시작하죠. 물방울이 떨어지는 동안 배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물방울이 왼쪽으로 떨어질 거냐는 겁니다. 현대식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시속 1000km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그 안에서 동전을 하나 떨어뜨리면 비행기가 빠르게 앞으로 움직이니까 떨어뜨린 동전이 뒤쪽으로 날아갈 거냐 아니면 정지한 방에서 떨어뜨린 것처럼 그냥 아래로 떨어질 거냐는 문제죠. 이건 해보면 알겠지만 배가 움직이고 있어도 정지한 배수와 똑같이 그릇으로 수직 낙하하게 됩니다. 떨어지는 물방울도 배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운동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갈릴레오가 생각했던 관성의 법칙의 초기 버전이 됩니다. 갈릴레오는 관성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지구가 운동하더라도 지구 위에 있는 물체들이 지구와 함께 운동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역학 현상만으로는 지구의 운동을 쉽게 알아차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갈릴레오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수학한 사람이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은 운동을 수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먼저 정의하죠. 뉴턴은 absolute, true and mathematical time, 절대적이고 참인 수학적인 시간을 정의합니다. 시간 그 자체가 뭔진 모르겠지만 without regard to anything external, 외부의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그 자체로 균일하게 흐르는 수학적인 시간을 정할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absolute space, 절대적인 공간도 정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하고 immovable, 움직이지 않는 공간이죠. 그리고 이 절대 공간에 대해 움직이는 공간, relative space, 상대 공간도 정의합니다. 따라서 뉴턴은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고 측정하는 상대적인 운동과는 별개로 절대 공간에 대한 참된 운동이라는 개념을 생각했던 거죠. 뉴턴은 세 가지 운동 법칙을 제시한 다음에 6개의 코로러리 따름 정리를 기술했는데요. 그중 다섯 번째 따름 정리에서는 정지한 공간이나 등속 직선 운동하는 공간에서의 운동은 동일하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하나의 좌표계에서 운동 법칙이 성립한다면 이 좌표계에 대해 등속 직선 운동하는 다른 좌표계에서도 동일한 운동 법칙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즉 뉴턴의 운동 법칙에도 갈릴레오가 설명했던 운동의 상대성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었던 거죠. 심지어 갈릴레오의 배 사고 실험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뉴턴은 절대 공간을 물리학적 실제로 받아들였지만 사실 뉴턴 역학에서도 어떤 좌표계가 절대적으로 정지했는지 알아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죠. 이렇게 운동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를 현대적으로 Inertial Coordinate System, 관성 좌표계, 줄여서 관성계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의 관성계에 대해 등속 직선 운동하는 좌표계 역시 관성계가 되겠죠. 뉴턴의 절대 공간 개념을 강하게 비판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이자 철학자 에런스트 마흐입니다. 물체의 속력을 음속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마흐 넘버가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거죠. 마흐는 직접 관측될 수 없는 절대 공간 개념을 형이상학적으로 상정하는 걸 비판했습니다. 이미 뉴턴 역학에서도 절대 공간과 상대 공간을 물리학적 관측으로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게 수학적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관측할 수 있는 건 결국 물체와 다른 물체들 사이의 상대적인 움직임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후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사고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죠.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를 현대적으로 쓰면 모든 관성계에서 역학 법칙이 동일하다는 뜻인데요. 아인슈타인은 이 생각을 한 단계 더 확장해서 모든 관성계에서는 역학 법칙뿐만 아니라 전자기하학을 포함한 모든 물리학 법칙이 동일하게 기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죠. 운동의 상대성을 수학적으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관성계 O를 정의하고 O가 봤을 때 정지하고 있는 물체 A와 오른쪽으로 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 B를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방향을 X축 양의 방향으로 잡고 속도 성분으로 얘기할게요. 여기서 관성계 O에 대해서 속도 성분 V로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 O'도 정의하겠습니다. O'은 관성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이기 때문에 O' 역시 관성계가 되죠. 이제 O'에서 두 물체 운동을 기술해 보겠습니다. O'은 자신이 정지한다고 관측하기 때문에 B가 정지하고 A와 O가 속도 성분 -V로 등속도 운동하는 걸로 기술하게 됩니다. 즉, 물체의 운동은 어떤 관성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대신에 두 좌표계 모두에서 물체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정지하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두 좌표계 모두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이기 때문에 두 좌표계 모두 관성 좌표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A, B 중에 누가 정지했다고 보는 게 맞는지가 의문이죠. 현대 물리학의 답은 절대 정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답은 없다는 겁니다. 운동은 항상 어떤 좌표계가 기준인지를 함께 기술해야 한다는 거고, 절대적인 정지 상태라는 개념은 물리적인 의미가 없다는 뜻인 거죠. 이제 상황을 조금 바꿔서 관성계 O에 대해서 V로 운동하는 물체 A가 있고, O에 대해서 라지 V로 운동하는 관성계 O'을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관성계 O가 기술하는 속도 성분이고요. 관성계 O'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지했다고 느끼는 관점에서 기술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O가 보고 있는 모든 속도 성분에서 O'의 속도 성분인 라지 V를 빼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스스로를 정지했다고 측정할 거니까요. 따라서 O'이 측정하는 A의 속도 성분 V'은 스몰 v 라지 V가 되죠. 즉, 이 물체의 속도는 물체를 기술하는 좌표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물리량이고, 두 좌표계 사이의 상대 속도 성분이 V만큼 있을 때 두 좌표계에서 기술하는 물체의 속도 성분 역시 V만큼 차이 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관성계 O가 보는 A의 위치 성분 X는 처음 순간을 원점으로 잡았을 때 시간 t에 따라서 기울기가 V로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가 보는 O'의 원점은 역시 처음에 다 같이 원점에 있었다고 치면 기울기가 라지 V로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죠. O'은 자신의 위치를 자기가 측정하는 공간의 원점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A의 위치 성분 X'은 A 그래프에서 O' 원점 그래프를 뺀 값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O'의 입장에서는 이 선이 원점, 즉 프라임 좌표계의 시간축이 되는 거죠. 여기서 O' 좌표계에서 측정하는 시간축을 T'으로 적긴 했는데요. 뉴턴이 기술했던 것처럼 상식적으로 시간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균일하게 흐르기 때문에 O'에서 측정하는 시간 T'이나 O에서 측정하는 시간 T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세로 방향으로는 두 좌표계에서 똑같은 시점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그래프를 O' 기준으로 그리면 이렇게 모든 그래프의 함수값이 라지 VT만큼 작게 그려지죠.
여기서 O'이 보는 원점 O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운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수식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식을 연립해서 X와 X'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는 O 관성계에서 측정하는 XT랑 프라임 관성계에서 측정하는 X'과 T' 사이의 좌표 변환 관계를 얻은 거죠. 여기서 뉴턴의 공리였고 상식적이기도 한 시간이 똑같다는 관계로부터 얻은 변환을 갈릴레안 트랜스포메이션, 갈릴레이 변환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 변환 관계로부터 두 좌표계 사이의 속도 관계가 라지 v만큼 차이 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등속도 운동에서 라지 v는 상수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으로 정의되는 가속도 관계는 두 좌표계에서 동일하다는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두 좌표계에서 동일하게 측정해야 하는 물리량이고, 힘 역시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현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두 좌표계에서 동일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이건 가속도 관계까지 포함해서 두 좌표계에서 동일한 운동 법칙이 적용된다는 걸 말해 주죠. 따라서 모든 관성계에서 역학 법칙이 동일하다는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등속도 운동으로 갈릴레이 변환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체 하나가 관성계 O를 기준으로 X축 양의 방향으로 2m/s로 운동하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성계 O에 대해서 X축 양의 방향으로 5m/s로 등속도 운동하는 관성계 O'의 원점도 생각할게요. 먼저 시간 t가 0인 순간에 두 관성계의 원점이 교차하고, 이 순간에 물체도 원점을 지난다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O 좌표계에서 기술하는 물체의 위치 x는 시간의 1차 함계수가 속도 성분이 될 거고, O' 좌표계에서 기술하는 물체의 위치 x'은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x축 음의 방향으로 3m/s의 속력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두 좌표계에서 기술하는 좌표 변환이 갈릴레이 변환을 만족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두 좌표계에서 시간이 동일하게 흐른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결과고요. 이 관계는 물체가 처음 순간에 원점이 아닌 4m 지점에 있었다고 쳐도 t가 0인 순간에 두 좌표계의 원점만 일치시켰다면 무조건 성립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번에는 앞에서랑 비슷한 상황인데 t가 0인 순간부터 x축 양의 방향으로 2m/s 제곱의 크기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처음 순간에는 두 좌표계의 원점을 일치시켰고 물체도 원점에 있는 상황을 기술하겠습니다. 두 좌표계는 상대 속도만 존재하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인 가속도는 두 좌표계에서 동일하게 관측됩니다. 따라서 두 좌표계에서 측정하는 물체의 위치 성분은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찬가지로 갈릴레이 변환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속도 시간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O 좌표계에서는 처음 속도 성분이 2m/s고 기울기가 2m/s 제곱이 되도록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O' 좌표계에서는 처음 속도 성분이 -3m/s고 기울기가 2m/s 제곱으로 동일하게 그려지겠죠. 그래야 모든 순간에 두 좌표계에서 보는 물체의 속도 성분의 차이가 좌표계 사이의 상대 속도로 일정하게 나타날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두 좌표계의 시간축은 완벽하게 공유되기 때문에 그래프 해석도 그냥 t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좌표계에서 보는 시간에 따른 위치 성분의 차이가 상대 속도 성분의 시간을 곱한 만큼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2차원 운동입니다. 2차원 운동은 레벨 2에서 제대로 다룰 거지만 상대성 원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기도 하고, 레벨 1 마지막이기 때문에 살짝 맛보기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 조금만 다루겠습니다. 2차원이기 때문에 좌표축을 그릴 때는 x, y 두 개의 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O 좌표계에서 봤을 때 물체 하나가 초기의 y축 방향으로 속력이 v0인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중력장의 크기는 g고 방향은 -y 방향입니다. 이건 역학 시간에 이미 다뤘던 것처럼 -y 방향으로 가속되는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래서 속도와 위치의 y 성분은 각각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O 좌표계에 대해서 원점이 X축 양의 방향으로 라지 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O' 좌표계를 생각하겠습니다. 이 좌표계 역시 초기의 원점을 공유했다고 하면 상대 운동이 X축 방향으로만 일어나기 때문에 갈릴레이 변화는 이렇게 되죠. 물론 시간이 같다는 것까지 포함하고요. 그러면 O' 좌표계에서 기술하는 물체 운동은 Y 좌표는 O 좌표계랑 똑같고 X 좌표만 시간에 대한 등속도 운동이 생기게 됩니다.
O 좌표계에서 보는 물체의 운동은 X축 방향, 즉 연직 방향으로 운동하는 직선 운동인데요. O' 좌표계에서 보는 물체의 운동은 Y축 방향으로는 똑같이 연직 운동을 하고 있지만 X축 성분이 추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체의 궤적이 이런 곡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X축 좌표는 시간에 직접 비례하기 때문에 이 그림은 명백히 X에 관한 이차함수인 포물선이 되죠. 따라서 O'의 입장에서 이 물체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운동 역시 가속도는 다른 관성계랑 똑같은 가속도를 느끼는 등가속도 운동이 됩니다. 포물선 운동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레벨 2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지면에 대해서 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배나 비행기 안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중력장은 여전히 아래쪽이기 때문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고, 배 안에서 물체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외부에서 보게 되면 오른쪽 방향에 초기 속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물선 궤적으로 떨어지게 되죠. 두 궤적 모두 중력에 의한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운동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지표에 정지한 좌표계랑 배에 정지한 좌표계 모두 관성계가 되고, 실제로 누가 정지했는지는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감각적으로 지구가 정지했다는 인식을 하고 살기 때문에 항상 배가 움직인다고 느낄 뿐인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체 운동에는 절대 기준계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운동만이 운동의 실체라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절대 좌표계, 즉 절대 공간은 뉴턴이 공리적으로 만들긴 했지만 뉴턴 역학 안에서도 이미 절대 공간과 상대 공간은 수학적으로 구별 불가능했죠. 우리는 운동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를 관성좌표계, 줄여서 관성계라 불렀고, 모든 관성계에서는 동일한 운동 법칙이 성립한다는 아인슈타인의 확장된 상대성 원리도 공부했습니다. 또는 거꾸로 물리학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좌표계는 관성계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의 관성계에 대해서 등속도로 상대 운동하는 모든 관성계는 운동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관성계가 되고, 여기서 어떤 관성계가 절대적으로 정지했는지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관성계는 각자 자신이 정지했다고 생각하고 운동의 법칙을 기술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관성계의 시간이 동일하게 흐른다면 두 관성계 사이의 좌표 관계가 갈릴레이 변화를 만족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